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 그리고 서울에서 어제 차량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두 운전자 모두 70대 고령이고요. 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에서 벌어진 사고는 지난 7월이었죠. 9명의 사망자를 냈던 서울시청역의 역주행 사고, 이걸 연상시키고 있어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네, 어제 오후 1시쯤 이 부산 해운대구 어기 삼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요. 이 검은색 차량이 사고 직전 인도로 올라타서 한 10m 이상을 질주한 뒤에 이 인도의 정차에 물건을 내리던 1톤 화물 차량과 행인 2명을 친 뒤 한 상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이 차량 파편이 수십 미터 넘게 날아갔고요. 전봇대까지 쓰러져서 이 주변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기는 등 이 사고 현장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화물차 안에는 다행히 기사가 타고 있지 않았고 또 차량이 덮친 상점에도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덕분에 화를 면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업주는 사고 당시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굉음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땅 마시는 도중에 불과 몇 초도 안 됐었어요. 대포 소리도 그런 대포 소리 없어요. 이 사고로 안타깝게 보행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0대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그만 숨졌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일방통행로인데요. 차도와 인도 간의 턱이 높지 않아서 사고 차량이 바로 인도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안전 펜스도 없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인데요. 평상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지만 가해 차량은 이미 100m 전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고 또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 사고를 낸 뒤에 현장에서 급발진, 이걸 주장했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 지점 조금 전부터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제 운전자를 이 교통소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차량을 확보를 했고요. 또 약물 검사를 위한 혈액 등을 채취했다면서 이를 국과수로 보내서 감정을 의뢰하고 사고 기록 장치 분석과 함께 차량 결함,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이 공개한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또 차량 비상등도 전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고 현장 바닥에는 차량이 갑자기 제동할 때 남는 그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실제로 제동이 되지 않았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서는요,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해운대의 사례하고 비슷한 점이 또 많습니다. 운전자 나이가 70대로 역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사고를 낸 차량 역시도 같은 브랜드의 승용차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 인근 이면도로에서 한 차량이 왕복 6차로인 광나루로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차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도로를 가로질러 뒤엉켜 있습니다. 추돌 당시 충격에 인도를 덮친 차도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를 낸 운전자 등 3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양차선에 차들이 엉켜서 사고가 나 있었고 막 구급차들도 계속 와서 사람도 조금 다친 것 같아 보여서. 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 역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또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고요. 경찰의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런 사고들 올해 7월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그 참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68세, 그러니까 68살 운전자의 차량이 역주행 질주를 하다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당시 보행자 9명이 사망을 했는데 운전자는 이 급발진을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가 이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건 결국 이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해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관련해 국가수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권영신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치 급발진 의심 사고 현황에 따르면요.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88.2% 그러니까 대부분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고 이 경우 이 사고 운전자의 평균 나이가 64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 그리고 서울 성동구에서 이제 차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운전자들이 모두 70대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사고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사망자가 무려 9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역주행 사고하고 상당히 그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요. 해운대 거기도 지금 인도하고 그 차도 사이에 거의 가드레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행자 친화적이다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지간에 이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기능이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7월에 벌어졌던 시청역 사고에서도 역시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그게 차량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도가 되지를 않아서 인명 피해를 전혀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지금 도로의 보행자 안전 장치들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이 부분에서 정부의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청 앞에 그 가드레일 저도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렇죠. 이 보도가 상당히 좁아요. 네. 좁으니까 이제 또 보행자들이 차도로 못 넘어가도록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차가 보도로 못 가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다음에 또 별 이야기가 없어요. 해운대는 지금 보면은 아예 그냥 그 가드레일이 해운대는 없는 아예 걸로 없어요. 지금 예, 보입니다. 없으니까 네. 저런 곳은 또 새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차량이 보도도 못 오고 보도도 차량이 못 가도록 하는 그 기준을 또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 뭐 한 2달여 만에 시청 앞 사고 나서 2달여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차체 결함 문제하고 그 고령자들 뭐 면허증 반납 이야기를 하는데 차체 결함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면허증 반납 이것도 지금 좀 공론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령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서 가장 문제는 저는 뭐 이동권 보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생계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생계형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책을 마련한다든가 해서 지금 종합 대책이 나올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까운 좀 사고들인데요. 이게 이제 차량 자체가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지만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차량은 살인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드레일이나 보행자에 대한 시설물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차량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건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파악해서 이제 페달 블랙박스 그 부분들에서 페달 오조작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은 차량들의 지금 보면 고가의 차량들인 것 같은데 보면은 자동 제어 장치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좀 장착을 다 해서 결국에는 어떤 물체와 부딪힐 때 최소한으로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도 뭐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